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설명해 준 남자 전설남의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 요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 전 시간의 교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교류는 직류랑 다르게 하나의 값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움직이는 값을 우리가 평준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값하고 실효값인데 그 개념이 사뭇 명확하게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인 책들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수식은 웬만하면 생략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순식값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매 순간 시간에 대한 함수값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처럼 보여지는 이 웨이브 있죠. 이 웨이브가 순식값이 되는 거야. 자, 이 웨이브는 매 순간 시간에 대해서 늘 가변돼. 이렇게 늘 가변되죠. 맞죠? 이렇게 가변되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값이 순식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식값은 시간에 대한 값, 교류니까 이렇게 스몰로 적어요. 교류는 알파벳을 스몰로 적고 얘는 결국에 뭐가 됩니까? EM에 사인에 오메가 t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모양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의 요 EM은 요 EM은 무슨 값이 되냐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EM은 바로 루트 2배의 무슨 값? 실효값으로 정의가 되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요 오메가 있죠? 요 오메가를 저희는 교류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주파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이코르 2파이 f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타를 우리는 위상이라고 해서 요 세타가 요걸 위상각이라고 할게요. 위상각이라고 해서 요 세타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세타도만큼 앞선다라고 하고요. 자, 마이너스일 때는 세타도만큼 뒤진다라고 표현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얘는 매 순간 시간에 대해서 바뀌니까 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평균을 냅니다. 그게 두 번째 평균값 정리가 됩니다. 평균값은 말 그대로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요 면적에 대한 평균을 낼 텐데 요 면적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내겠느냐? 바로 얘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 요 부분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평평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면적이 플러스인데 얘도 만들면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면적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대한 면적을 합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절대값을 씌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걸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값이 나오겠죠.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계속 여기까지가 한 줄인데 계속 얘를 평균을 내면 결국에 이 평균은 뭐가 된다? 예, 직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값은 뭐다? 직류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교류를 줘놓고 이 교류에 대한 직류값을 구하라 라는 거는 평균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평균값 VA 에버리지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한 주기까지의 면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기로 나누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말하는 평균은 뭡니까? 제가 만약에 화살을 쐈어. 땅땅땅 10번에 쐈어. 그러면 첫 번째 5점, 두 번째 10점, 세 번째는 빵점, 7점, 9점 뭐 이런 식으로 쭉 10번에 쐈어.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해? 평균은 어떻게 해요? 그 10번에 대한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리고 뭐를 하는 거야? 바로 그 10번 한 주기만큼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요, 한 주기까지에 대한 면적.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거든요. 한 주기까지에 대한 웨이브의 면적을 구하고요.
그거를 뭐로? 한 주기로 나누면 한 주기에 대한 평균 면적이 나오는데 문제는 요 마이너스 면적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로 바꿔야 돼. 그럼 얘를 플러스로 바꾼다라는 건 결국에 뭐다? 반주기까지의 면적 곱하기 2를 하면 결국엔 뭐다? 요 맥도날드의 면적을 구하는 거와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한 주기는 2파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반주기까지로 바뀌는 거야. 요게 한 주기는 2파이인데 반주기로 바뀌어. 대신에 여기다 반주기로 바뀌는 대신에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 2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우리가 VM의 사인에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거나 요거 2m이든 VM이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d 오메가 t 밑변이 라디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밑변 라디안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요거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 하시면 돼요? 적분하시면 돼요. 생략할게요. 적분하면은 얘는 뭐가 나오냐면 파이 분지 2배의 2m이 나오고요. 그러면 얘는 0.637 뭐가 된다? 2m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학자들이 의미한 게 이게 뭐였냐면 이거죠. 자, 학자들이 의미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얘를 평균을 내서 요 평균만큼에 대한 값을 내면 이건 마치 직류처럼 이만큼의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이만큼의 일은 결국에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0.637 2m이다. 즉 최대값 요 VM으로 되어 있죠. 요 VM으로 바꿀게요. VM이다. 최대값에서 63.2% 정도의 직류값으로 교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 마이너스도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거를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잡아서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회로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왔던 회로가 바로 요겁니다. 전구죠. 처음에 에디슨이 이런 전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전구에 한 번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고 한 번은 이렇게 가는 게 교류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갈 때도 빛이 나오고 이렇게 갈 때도 빛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돼? 불이 켜져 있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 다 뭐라는 거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잡지 않고 얘를 플러스로 잡아도 1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러스 면적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면 이러한 직류만큼에 대한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여기까지 뭡니까? 예상이죠. 근데 그 예상이 깨집니다. 바로 실효값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왜 실효값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만큼 일할 거라고 뭐를 했어? 학자들이 예상을 했어. 근데 실제 실험을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자, 두 개의 물통이 있어요. 이 물통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히팅 열선을 집어넣어요. 동일한 히팅 열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를 가해? 전압을 가하는데요. 하나는 AC 교류, 하나는 DC를 가합니다. 그러면 AC는 최대값 얘가 311V를 가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온도는 바로 20도씨, 내가 원하는 온도는 20도씨, 그리고 5분이 걸린 거야. 자, 얘는 DC인데 전압은 내가 몰라. 전압을 모르는 거야. 대신 20도씨 5분을 만족하는 전압을 찾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 교류와 같은 일을 하는 직류를 찾는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얼마를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첫 번째 V를 몇 볼트? 100볼트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10분이 걸린 거야. 20도씨까지 올리는데. 그쵸? 그래서 얘를 200볼트로 올렸어. 그랬더니 20도까지 올리는데 한 6분 정도가 걸렸어. 그러면 거의 근접했잖아. 그래서 얘를 220V, 세 번째는 220V로 인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놈과 같은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럼 요 전압은 몇 볼트다? 220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놈과 요놈 사이에 관계가 있겠죠? 요 관계가 루트 2배만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놈의 루트 2배로 나누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0.637의 수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일을 한 전력을 어떻게 이때의 전력과 일을 한 값과 이때의 전력은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A씨고 요거는 D씨입니다. 그러면 한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얘는 한 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한 주기까지 I 자승 R dt 그리고 얘도 인테그랄 0에서부터 한 주기까지 뭐가 돼요? I 자승 R dt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는 지워질 수 있어? 바로 요 R은 같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 가지고서 식을 나타내면 자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I 자승 t 0에서 라지 t까지.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 뭐가 나옵니까? 요거는 여기가 t에 I 자승만 남겠죠. 요거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그래서 나오는 식은 이런 식이 나와요. 따라서 I의 자승은 t분지 1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IT 요놈의 자승의 d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결국에 뭐가 됩니까? 이 식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실효값 식이 되는 거죠. RMS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I는 루트에 t분지 1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I t 요놈의 자승의 dt가 된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 전류에다가 결국엔 뭐가 돼? IM의 사인의 오메가 t를 집어넣어서 얘를 또 적분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에 나오는 식은 I는 루트 2분지 IM이 되고 요놈은 결국에 뭐가 된다? 0.707 IM. 당연히 이걸 전압으로 바꾸면 똑같아요. 바로 V는 루트 2분지 VM이 되고 얘는 0.707 VM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평균값 기억나십니까? 평균값은 뭐라 그랬어요? 에버리지 값. 평균값은 0.63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효값은 0.707이죠.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바로 실효값이 더 큰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때의 전압의 기준이 뭐였느냐가 중요해요. 그 당시 때의 전압의 기준은 직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류로 환산한 전압의 크기를 보고자 했었던 거죠. 왜 직류가 그 당시 때 기준이었냐면 전기를 일반 생활에 적용을 시킨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그 에디슨이 전기를 일반 생활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기, 축음기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에디슨이 발견한 전기는 직류였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컨트롤하기 쉬운 형태의 에너지로 바꾼 거죠. 직류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해 보이는 에너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는 굉장히 매끄럽고 좋은 상태의 정유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문제는 교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교류는 누구에 의해서? 테슬라에 의해서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죠. 에디슨도 교류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유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있는 그대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한 명은 효율적인 거, 그리고 보다 더 보편적이고 값이 싸게끔 공급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요. 한 명은 특정한 그룹을 위한 에너지, 뭔가 이렇게 좀 이건 다른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정유되어 있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에너지야라는 개념의 직류를 선보였던 겁니다. 당시 때 당연히 에디슨과 테슬라는 서로 뭐하게 돼 있습니까? 붙게 돼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은 교류, 하나는 직류 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어찌됐든 간에, 예,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어찌됐든 간에, 교류가 현 시점에서는 훨씬 더 유용한 에너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류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보다, 요 점에서 차단기를 쉽게 동작시킬 수 있어요. 요 점은 에너지가 작잖아요. 에너지가 제로가 되니까 그 점에서 차단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직류는 일정하니까 차단기 동작할 시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고, 교류는 또 승합과 강합이 아주 자유로워요. 하지만 직류는 승합하고 강합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교류는 가변되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에 준하여 기전력을 만들어내거나, 예, 만들어낸 기전력을 감소시키고 증가시킬 수 있는 승합 강합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직류는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가변되지 않기 때문에, 예, 자속이 가변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변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변압기에서 제가 직류는 왜 변압이 되지 않을까? 요 소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결국에 뭐냐면, 교류가 훨씬 더 유용한데, 문제는 이 교류를 직류화해서 봐야 되는데, 그 직류화해서 보는 게 첫 번째는 뭐다? 평균값이 있었다라는 거죠. 평균값. 이걸 평균이라고 할게요. 요게 평균 VA고요. 그 다음에, 예, 실효는 걔보다 조금 더 커. 이게 V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효와 평균의 관계를 보면 얘가 0.707이고요. 얘가 0.637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쯤에 1.11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실효는 평균보다 빼빼로 배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다. 11% 정도 더 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에는 평균값, 실효값 정리다 해서 나오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실효값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220V, 380V, 뭐 22.9kV 다 뭐다? 실효값이 기준입니다. 실제 일을 하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 일을 하는 값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나온 함수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평균값은 말 그대로 직류로 환산했을 때의 평균적인 면적에 대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론적인 평균에 대한 면적값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거만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값으로 일을 한다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순식값, 실효값, 평균값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는 학생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